한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26살 박서윤은 평범한 계약직 직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VIP 고객이 지갑을 잃어버리자 서윤을 도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너 말고 누가 가져갔겠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던 그 순간 74살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정체가 밝혀지자 오만했던 VIP 고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는데요. 과연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갑고 가까운 느낌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박서윤은 이미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26살의 서윤에게 잃은 기상은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계약직 마트 직원으로 일한 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작은 원룸의 침대에서 일어나며 서윤은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주무시는 할아버지를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74세의 박종민 할아버지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계셨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잠이 부족해지셨는지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서윤은 할아버지의 방문 앞을 지나면서 고개를 살짝 들여다봤어요. 평온한 잠든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서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작은 주방에서 서윤은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찌개도 번갈아 준비해드렸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재료들을 보니 그리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서윤은 늘 정성을 다해 요리했어요. 밥솥에서 모락모락 올라오는 김과 함께 갓 지은 밥 냄새가 작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윤 자신은 간단한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대신했어요. 할아버지께는 좀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리고 싶었지만 계약직 급여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서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서윤에게는 할아버지가 세상의 전부였어요. 할아버지는 언제나 검소한 차림새를 고수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입으시던 회색 운동복을 즐겨 입으시고 신발도 편한 흰색 운동화 한 켤레로 모든 외출을 해결하셨어요. 동네 할아버지들과 공원에서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시는 게 유일한 취미였죠. 가끔 서윤이 퇴근 후 공원을 지나갈 때 보면 할아버지는 다른 어르신들과 진지하게 바둑판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몸 조심하세요. 날씨가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서윤이 출근길에 인사를 드리면 할아버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서윤아, 너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할아버지한테 말해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윤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할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젊은 시절 작은 장사를 하셨다는 정도만 들었을 뿐이었죠. 할아버지는 과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셨고 서윤도 굳이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대형마트 하나로마트는 서윤의 직장이자 제2의 집 같은 곳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서윤은 이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산대 업무부터 상품 진열, 청소까지 맡은 일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했어요. 고객들도 서윤의 친절한 서비스와 정확한 계산을 좋아했고 동료들도 서윤의 성실함을 인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는 늘 서윤을 짓눌렀어요. 정직원들과는 분명히 다른 대우를 받았고 언제 계약이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승진의 기회도 제한적이었고 복리후생도 차이가 났어요. 휴가를 쓰기도 어려웠고 교육 기회도 많지 않았죠. 그래도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 서윤은 늘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힘든 현실을 견뎌냈습니다. 밤늦게 퇴근해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도
할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그런데 서윤이 전혀 모르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박종민은 단순히 작은 장사를 했던 평범한 분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서윤이 일하는 하나로마트를 포함해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을 거느린 대형 유통업체 체인의 창업주였던 겁니다. 젊은 시절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해 오늘날의 거대한 유통제국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할아버지는 일부러 서윤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힘이나 재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길 바랐기 때문이었어요. 서윤이 독립적이고 당당한 사람으로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할아버지에게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매일 검소한 옷차림으로 동네를 다니시며 평범한 할아버지 역할을 연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후 2시, 평소와 다름없이 서윤은 3번 계산대에서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비교적 한산한 시간대였어요. 마트 안은 은은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고 에어컨이 시원하게 가동되고 있었죠. 서윤은 정성스럽게 한 명 한 명의 고객을 대하며 계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바코드를 스캔할 때마다 나는 삐소리와 함께 차근차근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명품 핸드백을 든 화려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카트를 끌고 계산대로 다가왔어요. 48세의 최영미였습니다. 온몸에 명품 브랜드를 걸치고 있었죠. 샤넬 가방에 에르메스 스카프, 그리고 값비싼 보석들로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로마트의 VIP 고객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최영미는 월 구매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최고 등급의 골드 VIP 고객이었어요. 매주 2~3번씩 마트를 방문해서 대량으로 쇼핑을 하는 단골이었죠. 수입식품부터 고급 생활용품까지 가격을 따지지 않고 구매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트 직원들은 모두 최영미의 까다로운 성격을 알고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큰 소리를 내고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이것들 빨리 계산해 주세요. 오늘 급한 약속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요. 최영미는 카트 가득 담긴 물건들을 가리키며 다소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말투에서부터 이미 불친절함이 묻어나왔어요. 네, 고객님.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서윤은 밝은 미소로 대답하며 하나씩 정성스럽게 바코드를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신선한 과일부터 수입 치즈, 고급 와인,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카트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항상 그랬듯이 세심하게 물건들을 다뤘어요. 깨지기 쉬운 와인병들은 따로 포장지로 감싸고 냉동식품들은 보냉팩과 함께 넣었습니다. 과일들도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봉지에 담았죠. 고객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 서윤의 원칙이었어요. 최영미는 계산하는 동안 계속 시계를 보며 조급해했습니다. 때로는 한숨을 쉬기도 하고 발을 동동거리기도 했어요. 서윤은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정확성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계산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총 구매 금액이 119만 8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서윤은 영수증을 출력하며 정중하게 말했어요. 고객님, 총 119만 8천 원입니다. 어떻게 결제해 드릴까요? 카드로 하시겠어요? 그때 최영미가 명품 핸드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평소처럼 카드를 꺼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백 안을 이곳저곳 뒤지더니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어디 갔지? 최영미는 중얼거리며 핸드백을 더 자세히 뒤졌습니다. 화장품, 휴대폰, 열쇠 등은 있었지만 정작 지갑이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최영미의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 지갑 어디 갔어?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계산대의 고객들까지 일제히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며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고객님, 무슨 일이시죠?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최영미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갑이 없어졌다고. 분명히 가지고 왔는데. 계산할 때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최영미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서 마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지갑을 본 기억도 없었고 만진 적도 없었거든요. 계산하는 동안 최영미가 지갑을 꺼낸 적도 없었어요. 카드나 현금 결제를 하려고 핸드백을 열었다가 지갑이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였죠. 고객님, 혹시 차에 두고 오신 건 아니시죠? 아니면 집에서 깜빡하고 안 가져오신 건 아닌가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최영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가지고 왔어. 여기 오기 전에 카페에서도 썼다고. 여기서 핸드백을 열어서 카드를 찾으려고 했는데 지갑이 없더라고. 최영미는 서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시선에서 서윤은 섬뜩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을 범인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너 말고 누가 가져갔겠어? 계산대 바로 앞에서 지갑이 사라졌는데. 최영미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자 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모두 서윤에게 쏠렸고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직원이 뭔가 했나? 진짜 그럴까?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속삭임들이 서윤의 귀에 들려왔어요. 서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억울함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고객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지갑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어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지만 최영미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계산대 앞에서 분명히 지갑을 꺼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없어졌다고. 소란이 더 커지자 김대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35세의 김대리는 이 매장의 점장으로 무엇보다 매출과 고객 만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적인 성격이었어요. 특히 VIP 고객의 불만은 곧 자신의 평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김대리의 얼굴에는 이미 긴장감과 걱정이 역력했어요.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대리는 최영미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서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직원이 내 지갑을 가져간 것 같아요. 계산할 때 분명히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다고요. 최영미는 서윤을 가리키며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주변 고객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영상이 SNS에라도 퍼진다면 큰일이었어요. 김대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매장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최영미는 월 구매액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최고 등급 VIP 고객이었습니다. 이런 고객을 잃는다면 매출에도 큰 손실이었죠. 서윤 씨, 정말 모르는 일인가요? 혹시 실수로라도. 김대리는 서윤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직원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고객의 불만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대리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지갑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어요. 고객님이 계산할 때도 지갑을 꺼내신 적이 없었고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최영미는 더욱 화를 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이래. 돈이 급하니까 손이 빨라지는 거야. 뻔뻔하게 모른다고 하네. 최영미의 말에 주변 고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서윤을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동료 직원 이수진이 옆 계산대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어요. 23세의 수진은 평소에도 소심한 성격이었고 무엇보다 VIP 고객과 점장 앞에서 함부로 말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서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에게도 피해가 올까봐 두려웠어요. 같은 계약직인 수진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처지였거든요. 고객님, 일단 CCTV를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CCTV?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요즘은 CCTV 사각지대도 다 알고 다니는 시대야. 게다가 손놀림이 빨라서 CCTV에 안 잡힐 수도 있다고. 최영민은 서윤의 제안을 일축했어요. 이미 서윤을 범인으로 단정짓고 있는 상황이었죠. 김 대리는 점점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VIP 고객을 달래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컸어요. 매출과 평가를 생각하면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윤 씨, 일단 고객님께 사과부터 하세요. 그리고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겠어요. 김 대리의 말에 서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진짜 도둑인 것처럼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대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왜 제가 사과를 해야 하죠?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상사에게 배신감까지 느껴졌습니다. 사과가 뭐가 어려워? 고객님이 기분 나빠하셨으니까 일단 사과부터 하라고.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김 대리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어서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최영민은 김 대리의 반응에 더욱 기세가 올랐습니다. 자신의 편에서 직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제 완전히 우위에 서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 맞아요. 이런 도둑 같은 애를 왜 고용해놨어요? 당장 해고시키세요. 우리 같은 VIP 고객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최영미의 요구에 김 대리는 더욱 당황했어요. 해고까지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었지만 VIP 고객의 강한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최영미는 이제 다른 고객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는 점을 어필하려는 듯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동조를 얻어 더욱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했죠. 여러분, 보세요. 요즘 젊은 애들이 이래요. 도덕성이 완전히 바닥이야.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남의 물건을 훔치는 짓을 해. 최영미의 말에 서윤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서윤에게는 더욱 가혹하고 아픈 말이었거든요. 고객님,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하려 했지만 최영민은 더욱 흥분했어요. 뭐? 내가 뭔데 나한테 대들어. 내가 이 마트에서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알아. VIP 중에서도 최고 등급이라고. 골드 VIP야. 최영민은 자신의 골드 VIP 카드를 꺼내 서윤 앞에서 흔들어댔습니다. 마치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어요.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는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서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거나 구경거리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손바닥도 축축해졌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김 대리는 완전히 최영미 편을 들기로 마음먹은 듯 했어요. 매출과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VIP 고객을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회사에서도 VIP 고객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요. 서윤 씨, 더 이상 고객님을 불쾌하게 하지 마세요. 빨리 사과하고 이 상황을 정리해요. 나중에 CCTV 확인하고 진실이 밝혀지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요. 김 대리의 말에 서윤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동료들도 모두 외면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계산대 직원들도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모른 척했습니다. 평소에는 친하게 지냈던 선배 직원들조차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어떤 직원은 아예 다른 곳으로 피해버렸습니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얼른 내 지갑 내놔. 나중에 큰일 나기 전에 빨리 자백해. 최영미의 협박적인 말에 서유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경찰까지 불러지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았어요. 설령 결백하다고 밝혀져도 이미 소문은 퍼질 테고 마트에서 일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었죠. 고객님, 저는 정말로 모릅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서유는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믿어달라고. 내 말을 누가 믿겠어? 증거도 없으면서. 게다가 너 같은 계약직이 뭘 믿으라는 거야? 돈이 급해서 그런 거 아니야? 최영민은 서윤의 신분까지 들먹이며 깔보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계약직이라는 약한 신분을 이용해 더욱 몰아세웠습니다. 서윤은 이제 정말 울음을 참기 어려웠어요. 억울함과 분노,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정말 죄인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마트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서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방관자였죠. 정말 한심해. 이런 애를 왜 고용했는지 모르겠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이런가 봐. 최영미의 모욕은 계속되었고 서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서윤이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때였습니다. 마트 입구 쪽에서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이냐? 74세의 박종민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검소한 회색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와 걸음걸이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흘렀어요. 할아버지는 왜인지 평소보다 일찍 외출해서 돌아와 마트에 들른 참이었습니다. 동네 할아버지들과의 바둑이 일찍 끝났나 봤어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신지 궁금했지만 무엇보다 반가웠어요. 하루 종일 혼자서 견뎌야 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족이 나타난 거였거든요. 마치 구세주가 나타난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한꺼번에 올라오려 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최영민은 처음에 할아버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검소한 옷차림을 보고 그냥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았고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 같았어요. 웬 늙은이가 끼어들어.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야. 상관없는 사람은 비켜. 최영민은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마치 할아버지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한 자세로 최영미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 사업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제 손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할아버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어요. 손녀? 그럼 이 도둑놈의 할아버지네. 좋아. 그럼 당신이 책임져. 당신 손녀가 내 명품 지갑을 훔쳤다고. 최영민은 할아버지에게도 같은 식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영미를 더욱 차분히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대리는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당황했어요. 이미 충분히 골치 아픈 상황에 관련 없는 사람까지 끼어든 것 같았거든요. 빨리 정리하고 싶었는데 더 꼬이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대리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 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제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주변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기세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최영민은 할아버지의 기세에 살짝 위축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강하게 나왔어요. 자신이 VIP 고객이라는 우위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뭐 어쩔 건데? 당신이 내 지갑값 배상해 줄 거야? 아니면 손녀 대신 사과할 거야? 그 지갑 50만 원짜리야. 최영미의 말에 할아버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대리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럼 일단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보죠. 김 점장님, 박 과장님을 불러주시겠습니까? 이 말에 김대리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박 과장은 본사에서 파견된 높은 분이었거든요. 평소에는 쉽게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분을 안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더구나 성함까지 정확히 아는 걸 보니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르신, 박 과장님은 본사분이신데 혹시 어떻게 아시는지?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단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어요. 할아버지의 요청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낀 김대리는 급하게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과장은 이 마트 체인 본사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고 평소에는 갑작스런 호출에 응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화를 받자마자 급하게 오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서 긴장감까지 느껴졌어요. 10분 정도 지나자 45세의 박 과장이 숨을 헐떡이며 마트로 뛰어왔어요. 평소 여유로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입구에서부터 두리번거리며 할아버지를 찾는 듯 했어요. 마치 매우 중요한 분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박 과장이 할아버지를 발견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과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경직되었고 급하게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박 과장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깍듯이 90도로 인사했어요. 그 모습을 본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최영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회장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자신이 방금까지 무시했던 그 할아버지가 회장이라는 말인가요? 김대리는 입이 벌어진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일해온 회사의 최고 경영진이 바로 앞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박 과장에게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인 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마트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제가 이 하나로마트 체인의 창업주 박종민입니다. 현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계산을 하던 다른 고객들까지 모두 이쪽을 바라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이런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손녀 박서윤입니다. 할아버지가 서윤을 가리키며 말하자 최영민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자신이 그동안 함부로 대했던 계약직 직원이 회장의 손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윤도 깜짝 놀란 건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처음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동안 함께 살면서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이세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충격과 놀라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렇다, 서윤아. 미안하다. 그동안 숨겨서 말이야. 하지만 내가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거든. 내 힘에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내가 자랑스러웠어. 할아버지는 서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 과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왜 이곳에 계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빨리 알아야 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 손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도둑으로 몰렸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의 말에 박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장의 손녀가 자신들 매장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영민은 이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영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평소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회장의 손녀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르셨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VIP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더욱 안 되죠. 김대리도 식은땀을 흘리며 서윤에게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서윤 씨. 아니, 서윤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직원을 보호하지 못해서. 김대리의 호칭까지 바뀌는 걸 보며 서윤은 복잡한 기분을 느꼈어요. 동료 직원들도 하나둘 놀란 표정으로 다가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외면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에 대한 충격이 섞여 있었죠. 할아버지는 박 과장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의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겠습니다. CCTV를 확인해 주세요. 모든 과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박 과장이 급하게 보안실에 연락했어요. 몇 분 후 보안 담당자가 태블릿을 들고 나와서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던 보안 담당자가 발견한 것을 설명했어요. 고객님께서 계산 전에 푸드코트에서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때 의자에서 일어나시면서 지갑이 의자와 테이블 사이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갑이 의자 밑 깊숙한 곳에 끼어 있는 게 보입니다. 보안 담당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푸드코트 쪽으로 향했어요. 과연 최영미가 앉았던 테이블 근처 의자 밑 깊숙한 곳에서 명품 지갑이 발견됐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들과 현금 30만 원 정도가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빠진 게 없었죠. 최영미는 지갑을 주워들며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아, 이런. 여기 있었네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최영미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찾으신 건 다행입니다. 하지만 제 손녀에게 하신 말들과 행동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모님을 모독하신 말씀들, 젊은 세대를 매도하신 발언들, 그리고 계약직이라고 무시하신 태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할아버지의 질문에 최영미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동안 서윤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과 도둑으로 몰았던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부모님에 대한 언급이나 젊은 세대를 비하했던 말들, 그리고 계약직이라는 신분을 무시했던 언사들이 생각나자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서윤 씨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최영미는 서윤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평소 자신이 보여왔던 오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최영미를 바라보며 교훈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있고 VIP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특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더욱 안 되죠.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영미는 거듭 사과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김대리에게도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점장님, 앞으로는 직원들을 더 보호해 주세요. 고객이 항상 옳다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특히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려서는 안 되죠. 직원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보호 매뉴얼도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김 대리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반성의 기색을 보였어요. 동료 직원들도 하나둘 서윤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특히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서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도와주지 못해서. 언니가 힘들어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서.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수진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윤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괜찮아, 수진아. 너도 어려운 상황이었잖아. 이제 다 끝났어. 서윤은 수진을 위로해줬습니다. 최영민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수치심과 창피함이 컸거든요. 회장의 손녀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두려움까지 느꼈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최영민은 급하게 인사를 하고는 마트를 빠져나갔어요. 평소 당당하게 걸어다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리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에서는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느껴졌어요. 모든 소동이 정리된 후 할아버지는 서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야 했던 서윤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위로였어요. 할아버지의 품에서 서윤은 비로소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고생했구나, 서윤아.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할아버지의 품에서 서윤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억울함과 안도감,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동안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거든. 내 도움이나 배경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내가 정말 대견했어.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바랐거든. 할아버지의 말에 서윤은 더욱 울컥했어요. 그동안 혼자 힘들게 살아온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서윤님을 정직원으로 승진시키면 어떨까요? 그동안 보여주신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오늘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대처한 모습을 보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윤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꿈꿔왔던 정직원 승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정말 자신의 실력 때문인지 의문도 들었어요. 정말요? 저 정말 정직원이 될 수 있나요? 하지만 이게 할아버지 때문은 아니죠. 그렇다, 서윤아. 하지만 이건 내가 할아버지의 손녀라서가 아니야. 내가 그동안 보여준 성실함과 노력, 그리고 오늘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대처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한 마음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거든. 할아버지의 말에 서윤은 가슴이 뿌듯했어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하나로마트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전국 모든 매장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어요. 상호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이었죠. 직급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경험이 달라도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객이라고 해서 직원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직원들도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가족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모든 직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또한 직원 보호 정책이 새롭게 도입됐어요. 고객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사실 확인 후에 대응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거죠. 서윤은 정직원이 된 후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고객들을 응대할 수 있게 됐고 후배 직원들에게도 멘토 역할을 하게 됐죠.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료들을 먼저 챙기는 따뜻한 선배가 됐습니다. 새로 들어온 계약직 직원들을 보면 과거의 자신이 생각났어요.
서유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다른 사람은 받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이제 서유는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됐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거든요. 몇 달 후 서유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자신감도 생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게 됐죠. 할아버지, 그동안 저 혼자 힘들어했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돈이나 지위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네요. 서윤의 말에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지, 서윤아. 진정한 성공은 많은 것을 갖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으로 자라고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서윤은 새로운 꿈을 갖게 됐어요. 언젠가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1년 후 서윤은 매장 부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자신의 실력으로 이룬 성과였습니다. 직원들을 이끄는 리더가 된 서윤은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최영민은 그 후로 다시는 그 마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서윤에게 편지 한 통이 배달됐어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자신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편지였죠. 할아버지와 서윤은 여전히 그 작은 원룸에서 함께 살았어요. 이제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했거든요.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며 하루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진정한 부와 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쓸 때 빛이 나는 거구나. 서윤은 할아버지를 통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워나갔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